느바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네, 오늘부터 아주 또 길고 긴 컨텐츠가 음, 나가게 됩니다. 먼저 한번 나가고 난 다음에 좀 쪼개져서 나가긴 하는데, 아마 음,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그거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긴 거를 더 많이들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네,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이건 제가 봉호 씨한테 한번 해보죠. 그쵸, 그쵸. 약간 제가 때를 쓴 약간 그런 게 음, 있고, 뭐,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짧은 거 3개 올릴 때도 그것도 굉장히 나름 많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한 거였는데, 그렇죠. 뭐 이제 요번에 또 저희가 오랜만에 하면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봉호 씨께 또, 봉호 씨가 제 의견을 받아주셨어요. 예, 아,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예, 이것도 해보고, 음,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 반응이라던가 조회수 같은 부분을 음, 저희가 좀 본 다음에 또 한번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근데 저희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자. 예전에 그렇죠. 버저비터 때 길게 했던 기억도 있고 사실 저희 느바라디오의 초창기 모습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길고 긴 이 컨텐츠를 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된 네, 거죠.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버저비터 때 네. 그런 형태로 너무 오랫동안 방송을 그렇죠. 해봐서 사실 뭐 네. 지금 포맷을 바꾸고 길게 한다고 해서 저는 뭐 긴장되고 이런 거보다는 아, 그냥 음, 옛날 했던 거 다시 하는구나. 그렇지. 뭔가 오히려 다시 저희가 한 3년 되지 않았나요? 그거 안 한 지? 네. 그런 식으로 안 한 네. 지? 예, 그래서 뭐 그것도 기대가 되고 또, 네, 아무튼 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뭐 길게 풀어내는 데는 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또 동아시기 음, 때문에 많은 음. 분들이 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 첫 번째는 주간 핫 이슈. 한 주간 음,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순위 변동에 대한 부분, 순위표를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NBA 스쿨 시간이 다시 네, 버저비터부터 들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돌아오게 음, 됐습니다. 이번 네. 주에도 아주 흥미로운 뭐 MVP 레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 테니까 요거 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근데 네,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음, 저희가 지금 업로드가 이제 언제 녹화되고 언제 업로드가 되냐면 저희가 지금 12월 20일 저녁에 녹화를 그렇죠. 하고요. 아마 음, 봉호 씨께서 편집이 이제 완료가 되시면 아마 21일에 바로 올려주실 텐데 그래서 음, 저희 녹화 날짜가 21일이라는 점, 예, 요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주간 핫 이슈입니다. 바로 이주희 선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니콜라 음, 요키치와 도르만 미첼 이 두 선수가 이제 아,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요거 제가 음, 한번 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적이 진짜 괴랄합니다. 자, 먼저 서부의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2승 1패로 팀을 이끌었고요. 그러니까 음. 이 구간 안에 평균 득점 36점, 리바운드 17.3, 와, 어시스트 8.7. 진짜 뭐 농구에 못하는 게 없다.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고요. 도노반 미첼은 팀을 3승 1패로 팀을 이끌고 있고요. 음, 32득점, 평균 득점, 음, 그리고 리바운드 3.3개, 3점 슛을 메이드 시킨 게 무려 17개나 메이드를 시켰더라고요. 네. 아, 일단 뭐 한 명씩 짚어보자면 음, 요키치는 그냥 미쳤어요. 농구의 신 지금 같은 느낌. 아니 사실 뭐 요키치 잘하는 거야.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다 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 선수 보면서 새삼 놀랄 일이 있나 싶다마다도 음, 한 번씩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또 퍼포먼스를 그냥 보여주는데 아, 요키치가 사실 그렇죠.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최근 한 5경기에서 그냥 괴물 같은 어떤 스탯도 찍으면서 사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네, 스태치지. 근데 네, 요키치는 절대 스태치지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스탯도 잘 뽑히고 농구도 음, 너무 잘하고 그냥 그냥 농구 그 자체다. 저는 그래서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키치의 경기를 보면서 농구 IQ라는 게 네,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니콜라 요키치가 아닐까. 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어제 기록 다 보셨나요, 혹시 봉호 씨? 네. 그거 아닌가요? 40득점 넘어가서 27리바운드하고 10개 어시스트 한 거? 네. 네. 혹시 그거 보고 어떤 반응, 처음에 어떤 생각 드셨나요? 저는 뭐야? 저 라이브로 못 봤거든요. 나중에 네. 보고 이게 뭐야 했어요. 네. 저는 그 경기를 또 희한하게 라이브로 봤는데, 네. 그냥 미쳤다. 던지면 네. 들어가고, 패스 다 해주고, 리바운드도, 그러니까 리바운드 잡으면 요키치야. 그래서 저는 음. 최근에 돈치치랑 요키치를 보고 있으면, 이 둘이야말로 진짜 농구의 신이 아닌가. 특히 음.
덴버는 지금 리그 2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서부 리그란다. 서부 2위죠. 2위.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요키치가 지금 지난 2년 연속 MVP를 탔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3년 연속 잘 안 주니까 안 음, 나온 지 음, 너무 음. 오래됐으니까 좀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들 이제 루카 돈치치, 야니스 네. 아데토쿤보 음, 뭐 이런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을 이제 다들 MVP 후보로 생각을 했고 계속 이제 거론을 해왔는데 네. 지금 요키치의 요 근래 경기력을 보면은 혹시 3년 연속? 예. 아, 진짜, 네. 제가 알기로 1986년 레리 버드가 3년 레리버드. 연속, 탄 이후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80년대 중반 이후로 지금 그런 기록이 없고, 조던, 르브론, 전부 다 2년 연속하고, 팀 덩컨도 그렇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요키치는 어쩌면 진짜 지금 퍼포먼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아니, 예, 지금, 안 그래도 이제 NBA 스쿨 시간에 NBA 레이스 얘기를 예, 하겠지만, 3위예요. 예. 순위를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 음, 지금 페이스, 사실 초반에는 요키치가 막 엄청나게 막 뛰어나다 생각을 못했던 게 시즌 평균 스탯이 지금 득점이 음, 24.6점 밖에 안 된다 표현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거밖에 안 되고, 리바운드도 10.3개, 어시스트를 지금, 시즌 전체 9개를 성공시키고, 물론 미친 기록이죠. 하지만 음, 이게 2년 연속을 탔기 때문에 또 한 번 줄 수 있으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잘해줘야 되는데, 진짜 동환 씨 말대로 최근의 모습 보면은, 야, 이거는 뭐 던지면 들어가고, 리바운드 다 따내고, 어시스트 음. 뿌려주는 거 보면 진짜 창의적인 어떻게 이런 패스를 하지? 저는 완전 새로운 유형의 선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괴물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참, 요키치의 이런 괴물 같은 활약의 이면에는 사실은 또 덴버의 슬픈 상황도 좀 있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덴버가 사실 이번 시즌에 좀 기대를 받았던 게, 자말 머레이랑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동시에 그렇지. 돌아오면, 네. 요키치의 원맨 팀 같았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이 팀은 진짜 빅3 중심으로 엄청난 강팀이 돼서, 서부의 어떤 패권을 도전하는 그런 팀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음, 이런 이제 사실 예측이 많았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지금 부상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어요, 음, 경기에. 네. 경기 안 나가고 있고, 지금 자말 머레이가 사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전방 십자인대 부상에서 돌아왔고, 그 음, 후에 시즌 시작한 후에도 부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슛 밸런스가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포틀랜드와의 그 명승부 아시죠? 데미안 네. 라드와 그 네. 클러치 사주 주고받았던 음, 그 명승부처럼 정말 잘 들어가는 날도 있고, 음, 혹은 최근에 그 요키치가 어제 그 기록한 날은 11개 던져서 2개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말머리도 약간 지금 주사위로 지금 변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좀 그러지 않았어요? 그쵸. 자말머리가 네. 원래 점퍼를 기반으로 득점을 생산하는 스타일이니까 원래 기복이 뭐 피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유형의 그렇지. 선수지만 최근에는 진짜 들어갈 때는 말도 안 되게 잘 들어가고 안 들어갈 음, 때는 너무 또 안 들어가니까 이게 덴버에서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사실 요키치. 가장 맞아요. 믿음직한 옵션 요키치고 여기에 사실은 에런 고든이나 지금 음, 켄타비어스 칼데포프나 브루스 브라운이 받쳐주는 형국으로 가고 자말 머레이는 나 오늘 뛰어보고 결정할게. 약간 이런 그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덴버가 요키치 잘하는 건 너무 대단한데 원래 이거보다는 뭔가 더 탄탄하고 더 무서워야 되는데 음, 요키치가 한 20점, 한 8리바운드, 7어시스트하고 퇴근하는 게 어떻게 네. 보면 덴버에게 더 좋은 그림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조기 퇴근하는 게. 근데 음, 지금 음. 그게 안 된다는 게 이게 조금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 레리버드 3연속 MVP 탈 때는 우승했단 말이죠. 음. 근데 요키치가 만약에 MVP를 받는데 솔직히 우승할 거라고 보십니까? 덴버 절대 우승 못 하거든요. 절대 단언하시는 건가요? 단언합니다. 왜냐면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또 들어 누울 거고요. 네. 자말 모레이의 그 이상한 진짜 막 괴랄한 진짜 이런 막 네. 업다운은 극복이 안 됩니다. 이게 음. 진짜 덴버전 영입도 괜찮고 팀 멤버 구성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팀 내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아가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또 두 명이 이렇게 누워버리면 음. 원투 쓰리 아닌가? 그렇죠. 맥시멈 두 명이 지금 들어놓은 거죠. 사실 이거 말도 안 돼요. 진짜 특히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그냥 네. 뛰면 잘해요. 슈팅 효율도 엄청 났어요. 이번 시즌에도 음, 음, 초반에도. 근데 1에서는 사실은 어떤 팀도 믿고 진짜
대형 장기 그렇지. 계약을 또 안겨줄 수가 없는 거고 덴버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거친 표현을 쓰자면 똥 밟은 거죠 지금. 예, 맞아요. 본인들이 선택하고 밟은 거지만 어,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밟아보는데 똥인 거죠 지금. 예, 그렇지. 근데 사실 뭐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는데 네. 왜냐면 지금 리그가 되게 상위 평준에 대해서 저는 우승 누가 할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아, 보스턴도 갑자기 확 하락세고 그거 인정. 네. 예, 진짜 우승팀을 예상하기 너무 힘든 음. 시즌인데 그렇지만 덴버가 불안하다는 것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굉장히 좀 아니, 불안해 덴버 우승 보여요.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혹시 만약에 덴버 우승하면 어떡하시려고 덴버 그러십니까? 우승하면요? 예. 와, 내가 방송하는 사람이로서 내가 머리 자른다, 만바처럼 머리 하겠다는 얘기도 못 하겠고, 만약에 덴버가 우승하면 제가 예. 요키치 저지 3장 예. 걸겠습니다. 물론 어, 지금 저지 저희가 걸어놓고 아직 여러분께 드리지 그죠.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좀 음. 말씀드립니다. 할게요. 요키치 저지 3장. 네. 근데 막상 또 보면 요키치 저지 갖고 싶어 하시는 분 많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왜요? 만약에 진짜, 인기 요- 선수는 아니니까. 덴버가 예. 만약에 진짜 우승하면은 또 MVP 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물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덴버가 우승을 했다는 얘기는 요키치가 미친 듯한 활약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MVP 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봉호 씨는 그럼, 뭐,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예, 아, 저는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서, 예. 단언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절대 좋습니다. 우승 못해요. 네, 아무튼, 요키치 참 잘하는데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네, 자, 그럼 좋습니다. 도로만 미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음, 클리블랜드가 또, 클리블랜드도 좀 특이하긴 해. 원정 나가면 참 음, 무너지는 팀이어서 이 팀도 나는 이게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음, 어쨌거나 도로만 미첼은 이주의 선수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프랑스랑 그 아르헨티나 월드컵 결승 보니까 도로만 네. 미첼 옷 입고 나타난 분이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렇죠. 그 유타 네. 재즈 티셔츠 입은 분이 갑자기 걸어가는 게, 45번. 네. 도남철이 그거 보고 트위터에 트위터 남겼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잘못된 옷을 입었다고, 뭐 이제 그런 멘션도 남겼던데, 뭐 네. 아무튼, 도노 미첼이 지금 뭐 제가 시즌 시작할 때도, 이 선수가 왜 MVP 후보에 안 들어간지 모르겠다. 뭐 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거기 들어가기 조금 무리가 있지만, 네. 이 선수는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면, 그 클리블랜드에서 일단은 공격 쪽에서 다리우스 갈란드랑 너무 조화가 잘 되고 있어요. 제 음, 생각에는. 예, 네. 물론 이제 이 선수도 점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복이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갈란드가 1회 게임으로 상대 수비 흔들어 놓으면 그거 이용해서 그냥 상대 수비 깨부수는 능력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네. 너무너무 무섭고 승부처에서의 어떤 클러치샷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지난 시즌 클리블랜드가 잘해놓고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무너졌던 이유 뭡니까? 다리우스 갈란드가 그거 다 하다가 갈란드가 완전 그냥 사실 기량적으로도 거기까지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체력적으로도 사실 빵꾸가 나면서 음, 무너진 거 아닙니까? 클리블랜드가 다 잘해놓고 플레인 그렇죠. 네. 토너먼트에서 네. 그럼 그걸 보면은 도나반 미첼의 합류는 그거를 해소할 것으로 음, 사실 뭐 기대가 됐던 부분이지만 막상 이제 시즌 시작하니까 실제로 그렇다. 클리블랜드가 클러치 게임 접전 승부에서는 도노안 미첼의 존재로 인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이는 부분이 있는 그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난 솔직히 수비가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비에 대해서는 진짜 동환 씨가 처음에 그 얘기 했던 것 같아. 시즌 시작하기 전에. 뭐, 앞선에서 뚫려도, 뒤쪽에 있는 애들이 워낙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음. 어우, 딱 그 말이 맞던데요? 네, 그렇죠. 네, 수비는 좋아요. 오히려 네, 클레블랜드의 불안 요소는 말씀하신 대로 홈런전 기복. 근데 음, 이게 누구의 기복과 연결이 되냐면 다리우스 갈란드의 기복과 연결이 돼요. 아, 갈란드가 원정 가면 네. 약간 일부러 똥을 싸요? 슛 넣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휴, 너무 못 넣어요. 내가 더 잘 예, 넣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진짜 갈란드가. 원정 어, 가면. 예, 그러니까 진짜 집 나가면 고생하는 대표적인 어떤 이번 시즌의 선수고 그러게. 그러니까 갈란드의 야투 감각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도로안 미첼까지 야투 감각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네. 그때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고 네, 또 클리블랜드의 변수는 지금 제러 달렌이 돌아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네, 지금 세컨 유닛에서 케빈 러브가 지금 개막 초반에 페이스가 되게 좋았다가 부상 이후에 맞아요. 좀 그냥 좀 잠잠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클리블랜드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컨 유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자 러브 쪽에서 약간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좀
그 힘 자체가 약간 빠진 느낌이 들긴 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동환 씨한테 하나 또 여쭙고 싶습니다. 미칠 얘기하다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긴 음. 한데, 모블리의 성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약하지 않나, 아쉽지 않나? 그쵸. 사실 네. 뭐 지난 시즌에 저희가 좋다고 얘기했을 때도 수비적인 면이 메인이었죠. 한 음, 70%, 30%는 공격인데 뭐 폭발적이진 않지만 이 선수가 뭐 필요한 순간에 득점을 하는 그런 능력은 있다.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공격에서는 거의 성장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맞아요. 수비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음, 클리블랜드 팀 구조상 사실 모블리에게 롤이 많지 않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팀은 갈란드와 도란 미첼이 공을 드리블하고 캐치하고 이게 메인이거든요. 무조건 음, 메인이고 여기에 제러드 알렌이 스크린으로 오펜스의 어떤 흐름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모블리는 여기서 빠져 있다가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거나 네. 아니면은 윙에서 한 번씩 드리블 돌파로 이제 찢어주는 약간 그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블리가 현재 뭐 공격 코트에서 뭔가 성장을 기대할 만큼 기회를 사실 받기가 좀 힘들다. 이거는 어, 클리블랜드가 너무 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미첼 영입한 이상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음,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 안정적인 득점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많이 들긴 해서, 음, 클리블랜드 보면, 진짜 동환 씨 말대로, 갈랜드랑 미첼이 안 되는 날은 그냥 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음, 팀이어서, 좀 그게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이슈 두 번째는 바로 AD. 또 부상당했습니다. 잘 나가던 레이커스 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레이커스가 어디 잘 나간 적이 있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어, AD가 진짜, 와, 저는 이렇게 유리몸이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공중에 떴어. 요키치랑 부딪혔잖아요. 네. 물론 그 경기를 잡은 건 아, 진짜 너무 덴버가 그날을 못한 거였고, 떠가지고 허벅지에 그러니까 발목이 탁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한 달 이상의 부상인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네. 레이커스 메디컬 스태프가 좀 뭐랄까요? 좀 과하게 조심을 하는 건지 조심을 해서 한 달 이상 일단 쉬자 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한 달 이상 무조건 쉬어야 될 수준인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원래 앤서니 데이비스가 시즌 시작할 때 나 이번 시즌 다 뛰겠다 의지가 굉장히 그래. 강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던 선수가 갑자기 한 달 결장이다?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상 좀 정도가 심하다. 심하다기보다는 그냥 작지 않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근데 슈레더가 그 얘기 한 적 아, 있잖아요. 레이커스 의료진은 완전 쓰레기였다. 네, 물론 올 시즌은 좀 네, 그나마 나아졌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음, 지금 레이커스 진짜 비상입니다. 지금 12위, 13승 17패, 5할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이거 아, 대체가 필요하다. 뭐 지금 트레이드 얘기도 슬슬 또 흘러나오고 있고요. 음. 네. 근데 당장 뭔가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음. 사실 지금 웨스트브룩은 뭐 저희가 많이 깠던 방송 아닙니까? 예, 많이 아, 깠지만 네. 그게 무색하게 벤치로 돌아간 이후에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진짜 진짜 잘하네라는 생각이 들 이 정도고 정도면 환골 탈퇴죠. 예. 네. 사실 그런 상태에서 레이커스가, 여기서 뭐, 이제 뭐, 앞선이 너무 키가 작고, 음. 꼬꼬마에다가 윙자원이 너무 적고,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 좋다. 약간 이렇게 네. 푸시를 할 수 있는 음, 상황이었거든요. 음, 르브론도 음. 지금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고, 근데 지금 AD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지금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수비예요. 그치. 앤서니 데이비스의 이 페인트 존 장악력, 림 프로텍팅과 리바운드 장악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해요. 레이커스에게. 이거는 딥포이급이죠. 그렇죠. 예, 디포이급 음. 선수고 제가 뭐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것 아유, 같고. 그럼요. 자, 공격 코트에서는 사실은 웨스트브룩이 최근에 이렇게 살아난 데는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역할이 진짜 크다고 봐요. 뭐냐면 음. 레이커스가 이 앤서니 데이비스의 이 스크린을 이제 데이비스가 엘리오 패스를 받아먹도록 최대한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데이비스한테 공격에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 이 팀은 의외로. 예, 음. 데이비스가 뭐 한 번씩 미드레인지에서 1대1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림 근처에서 받아먹는 득점 엄청 많은 거 이번 시즌 레이커스 경기 얘가 보신 분이라면 아실 페이스업이 안 거예요. 되잖아요. 그쵸. 예, 약하죠. 1대1 스킬이 그렇게 좋은 편은 네, 아닌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 저는 웨스트브룩이 이렇게 살아난 것도 세컨 유닛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앤서니 데이비스와 2대2 호흡을 맞추면서 어떤 미들 픽앤롤 뭐 이런 거 통해서 데이비스를 살려주는 어떤 그러면서 웨스트브룩이 진짜 벤치에서 역할이 커지는 뭐 이런 네.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자 데이비스 없으면 진짜 이 팀은 인사이드에서 데이비스처럼 받아먹을 수 있는 선수 당연히 없고 음, 그나마 토마스 브라이언트가 있는데 토마스 브라이언트는 사실 수비적인 면에서 AD만큼 당연히 이제 해줄 수가 당연히 없는 그치. 선수고, 네.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좀 딜레마가 분명히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어, 들어요. 네. 일단 러셀 웨스트브룩은 지니버스가 얘기하기를 트레이드 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은 음, 본인은 얘기를 했고요. 네. 이거 진짜 이러면 플레인 토너먼트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부터 한 달이면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앞으로 레이커스가 원정 5연전도 있고 되게 좀 네. 까다로운 일정인데, 이 기간을 버틸 수 있을까? 뭔가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그렇지. 당연한 거고, 왜냐면 네. 르브론도 지금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좋아 보이는데 음. 사실상 경기 내용 들여다보면 수비 때문에 좀 심각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수비에서 구멍이 많이 네. 되죠. 예, 네. 그거를 지금 4번으로 포지션 옮기면서 올 시즌부터 제대로 옮기면서 이제 좀 보완을 하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다 음, 커버를 해주는 건데 그치.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사실은 이 외곽의 슈터들 예, 네. 어떤 슛 기복도 좀 있는 편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버드힐드 말스터로 또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는 또 그치. 나오는데 레이커스는 사실은 그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음, 비시즌부터 흘러온 과정을 보면은 요즘에 뭐 힐도 네. 잘하고 있고 터너도 건강하게 좀 경기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레이커스가 뭔가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인내하고 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네. 참는다는 얘기는 올 시즌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 근데 또 그렇게 단언하기 힘든 게 저는 레이커스가 이번 시즌은 좀 다르다고 봐요, 작년이랑. 그게 그건 뭐냐면 맞아요. 예. 네, 팀 전체적인 어떤 수비력이 일단 좋고, 지난 시즌과 네, 비교할 수 네,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웨스트브룩이 이렇게 살아나요. 있기 때문에, 네. 음, 그래도 뭔가 버티기가 지난 시즌보다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음, 그래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르브론이 진짜 그치. 다 해줘야 되는 경기도 많을 거고, 네. 그렇지만, 네, 뭐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좀 힘들긴 하죠. 네. 레이커스는 어떻게든 플레이오프를 올려놓으면은 저는 그래도 음, 얘네 이 팀 구성원들을 보면 음, 단기전에는 굉장히 강할 수 있겠다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긴 들거든요. 음, 이제 시즌 전체를 놓고 길게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을 팀이긴 한데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사실 한 팀과 계속적으로 맞붙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 그렇죠. 상황 속에서들은 이 슈퍼스타가 왕년의 슈퍼스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음. 슈퍼스타들이 있는 팀에서는 그 파해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음, 어떻게든 올려야 될 텐데 글쎄요. 이번 한 달 굉장히 불안해지는 한 달이 아닌가 싶고 AD는 좀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뭐 그런 선수 없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건강한 음, 갈매기, 음, 제정신 차린 웨스트브룩, 음, 그리고 인성 좋은 르브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건강한 갈매기는 너무너무 보고 싶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음, 저도 판타지에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네. 데리고 있는 데리고 있어요? 사람으로서 지금 진짜 요즘에 너무 행복했다가 지금 마음이 그치. 찢어지거든요. 네. 네. 제발 조기 복귀했으면 좋겠어요. 트레이드 안 하실 건가요? 지금 트레이드 오퍼가 들어왔는데, 네. 뭐, 이상한 오퍼들이 자꾸 들어와요. 데이비스 아, 아프잖아, 이러면서. 뭐, 데빈 예. 바세를 오퍼한다든지. 네, 그런 예. 말도 안 되는 오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더 잘하고, 죽더라도 갈매기 내가 안고 죽겠다. 그래. 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 다음 이슈 역시 또 이제 부상과 관련된 이야기인 선수입니다. 네, 케이디 커닝햄이 이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고요. 디트로이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현재 이제 음, 리그 꼴찌 8승 음, 24패. 샬롯이랑 승수는 똑같은데 패가 하나 많기 때문에 리그 전체 꼴찌를 하고 있고요. 기대했던 팀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전 디트로이트. 그렇죠. 잘할 것 같았어. 왜냐면 선수 신인들도 잘 뽑았고 그 뭐 아이비 같은 애들도 뛰는 거 보면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음,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봉호 씨가 시즌 전에 기대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고, 네. 뭐 저 역시도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리그 그러니까. 꼴찌할 줄은 몰랐고, 아마 음.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
돌이켜보면은 역시 보얀 보고 나는 빛이 영입이 됐고 제이든 아이비, 케이드 커닝햄 같은 어떤 유망주들이 있고 지난 시즌 후반기 경기력이 괜찮았고 음, 드래프트에서 제일런 듀런도 뽑았고 전체적으로 로스터가 되게 탄탄해졌다. 그러니까 그치. 뭐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꼴찌할 전력은 아니고 탱킹할 전력은 아니다라고 보였었는데 네. 자 일단 뭐 지금 케이드 커닝햄이 아웃되고 케이드 커닝햄이 못한 거 야투 감각 엉망이었던 거 뭐 이것도 음,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시즌에 디트로이트가 후반기에 좋았던 모습,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 디트로이트가. 예. 네. 그러니까 그 원인에는 솔직히 디트로이트 팬분들 마음 아프겠지만, 제이든 아이비가 한 축을 담당합니다. 예, 팀 아, 디펜스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이게 네. 디트로이트 시스템, 수비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본인도 수비에 대한 이해도가 본인 개인의 역량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아, 같은데, 예. 이거 뭐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이든 아이비, 여기다 보얀 보그다노비치도 수비 코트에서 어떤 영향력이 좀 크지가 그치. 않은 선수죠. 네. 예, 이렇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제라미 그랜트, 코리 조셉, 케이드 커닝햄, 이 라인으로 만들어졌던 이 수비력이 다 무너졌어요. 네. 여기에 네. 사딕 베이는 공격에서 이상한 짓 하죠. 야투 단조 음, 엄청 심하죠. 이러니까 이 팀은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오히려 최근에 잠깐 경기력 좋을 때 보면은 코리 조셉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알렉 박스가 잘해주고 네, 네. 이러면서 디트로이트가 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오히려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도 네. 사실 보얀 보고 나는 미친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사실 위닝팀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걸림돌이 좀 많아 보이고,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뭐, 지금, 동아 씨도 상당히 기대를 했던 그 사딕 베이 선수가 트레이드 블록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음. 가면은 이 팀 뭔가 매물도 내놓지 않을까요? 장사 한번 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보얀 보고 나는 미치는 뭐 판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사딕베이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사딕베이에 대해서 나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플레이하는 거나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코칭 스태프랑 좀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약간 플레이가 뭔가 지난 시즌에 그 좋을 때 그 모습이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주전에서 지금 벤치로 내려가고 막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네. 이 상황에서도 아마 사실 코칭 스태프랑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것 같고, 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같으면 디톨트는 사딕 베이 그리고 그 이제 케이드 커닝햄, 제이든 아이비 음, 이쪽이 코어예요 무조건. 이들 코어로 가는 건데 사딕 베이를 갑자기 판다. 지난 시즌에 한 경기 50점씩 넣은 그치. 슈터로서 이미 루키 시즌부터 굉장히 좀 포텐셜 있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를 네. 갑자기 팔아버린다. 이거는 디트로이트가 얘는 우리랑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음,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렇게까지 안 간다고 봐요. 실제로 뭐 코트에서 플레이할 때도 코치들이 싫어할 만한 플레이만 했어요. 음, 자꾸 아이솔레이션하고 1대1하고 자기가 무슨 카멜렌스 예, 예, 막 그런 플레이도 하고 난사도 심하고 그랬는데 그러게. 아무튼 사딕베이가 그렇게 됐고 디트로이트는 지금 이제 웬반야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네, 네.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게요. 마빈 베글리 3세 역시, 아, 얘는 진짜 돈치치 음. 거르고 얘를 뽑았기 때문에 아주 조롱을 받는 선수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올 음. 시즌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몸 상태도 여전하고요. 그렇죠. 몸 상태가 안 좋은 게 큰 것 같아요. 일단 개막 네, 초반에 아예 뛰지를 못했으니까 그 말은즉슨 부상으로 계속 나가 있었다는 거고 그렇지. 시즌 준비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시즌에 디트로이트 오고 나서 경기력이 좋아서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베글리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 디트로이트가 굉장히 꼬이는 게 많은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게요. 아, 이 디트로이트 상당히 기대했었는데, 올 시즌도 그냥 이렇게 끝나면서 진짜 웬바냐면 전선에 완전히 그냥 음. 뛰어들었다고 봐야겠죠. 사실 여기서 반전을 꾀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어차피 이 정도 성적이면 그냥 제대로 탱킹하는 게 나아요. 진짜 그치. 아유, 웬바냐마를 건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낫지. 여기서 뭐 애매하게 올라가도 사실은 디트로이트란 팀이 뭐 미래가 지금 사딕베이가 그렇게 되고 커닝햄도 갑자기 좀 경기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 네. 팀이 리그 1위 할 포텐셜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아, 쉽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나마 디트로이트가 이번 시즌에 좀 좋은 거는 킬리안 에이지가
완전히 황골탈퇴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음, 예, 음. 킬리안 에이지가 요즘에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다행스러운 부분이지만 아직 이 팀은 뭔가 유망주 군단으로서 쭉쭉 올라가기는 힘들다. 오히려 지금 올랜도가 엄청나거든요. 예,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이따가 순위표 싸움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올랜도가, 야, 이거 봐라. 얘네가 이걸 이기네, 이걸 잡네, 이런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음, 좋습니다. 어쨌거나, 커닝맨 같은 경우도, 뭐, 모르겠어요. 의문 기록가 계속 붙네요. 몸 상태도 늘 안 좋고요. 올 시즌 음, 그냥 푹 쉬고, 웬바냐마랑 같이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그것만 바라야 음, 하겠죠. 자, 좋습니다. 네, 다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 마지막 순서입니다. 음, 심상치 않은 시카고 다 음. 갈아 엎어버리나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 11위 4연패 중이고요. 아, 11승 18패 시카고의 멤버를 생각을 해보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뭐 론조볼 없다고 해도 음. 이렇게까지 못할 팀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죠. 미네스타 원정에서 졌는데 150점 없나? 150점 줬어요. 150점. 네, 그치. 이거 요즘에 수비가 그냥 완전 붕괴 상태고, 음, 뭐, 최근에 이제 뭐, 연장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 지고, 올 시즌 연장 승부 3전 전패. 예, 네. 지난 시즌엔 더마드로잔이 거의 뭐, 연장에서 거의 뭐, 조던 생각나게 하는 음, 플레이들로 연장이든 뭐, 승부처에서 승리를 가져오고 그랬었는데, 이번 시즌 그것도 안 되고, 그치. 잭라빈도 들쑥날쑥, 부세비치 예. 분전하지만 팀 디펜스 붕괴. 이건 뭐, 지금, 시카고가 지난 시즌에 약간 어느 정도 뭐랄까 반등하면서 보여줬던 좋았던 경기력이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네. 부세비치가 지금 당장 이제 내년에 FA가 되거든요. 계약해야죠. 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라빈, 드로잔, 부세비치가 다 음,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데 이런 성적이다. 이거는 이럴 거면 부세비치 잡는 거 애매하게 잡는 것보다 왜냐면 이 선수도 90년생이니까 그쵸. 부세비치 애매하게 잡는 것보다 이거 다 지금 애들 같이 했을 때 팔아넘기는 게 낫지 않나? 특히 음, 드로잔이나 이런 선수들 나이가 네. 적은 선수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매물로서 쓸쓸한 자원들이 상당히 많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음, 좀 군침 나는 자원들 많은데요. 일단 뭐 부세비치도 시장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데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1인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음. 동환 씨가 기대했던 도순무는 좀 어떤가요? 에더슨문은 괜찮아요. 근데 뭐 음, 이 선수에게 뭔가 어떤 한 팀을 이끄는 뭐랄까요, 뭐 코어, 뭐 이제 스타, 뭐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건 사실은 무리죠. 시카고는 어디까지나 네. 드로잔, 잭라빈이 퍼리미터에서 원투펀치고 부세비치가 보조 역할을 그쵸? 해주고 네. 도슨무나 패트릭 윌리엄스나 자본테 그린이나 이런 자원들은 에너지 레벨과 어떤 뭐랄까 수비 뭐 이런 것들로 보태주는 힘을 보태는 역할이 되지 음, 이 선수들이 뭐 팀을 이끌고 이렇게는 못해요. 이거는 그냥 근본적인 어떤 이제 롤의 한계 혹은 네. 포텐셜의 한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시카고는 사실은 지금 패트릭 윌리엄스도 루키 계약이 아, 끝나가고, 얘 너무 실망스러워요, 패트릭 윌리엄스. 그쵸. 성적이 진짜 네. 성장이 좀 안 되는 그런 네네네. 느낌인데, 그러니까 진짜 애매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코비 예. 화이트도 이렇게까지 못하지 않았었는데 올 시즌은 정말 별로더라고요. 맞아요. 코비 하이트도 좀 부상도 좀 있었고, 음, 지금 코칭 스태프가 원하는 어떤 플레이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격에서 약간의 무리하는 부분, 또 네, 수비에서는 여전히 뭐 계속 불안한 부분이 노출되다 보니까, 시카고는 지금 수비가 안 그래도 시급한 팀인데, 뭐 네, 코비 하이트가 뭔가 해주기 좀 힘든 건 것 같고, 근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가롭게는 뭔가 좀 아깝고, 그렇다고 그러게. 달리기에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빅3가 아니라 미디어, 미들3라고. 네, 예, 그런 느낌이고, 예, 좀 아쉽습니다. 그러게. 아니, 드라기치가 오히려 괜찮던데요? 드라기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진짜. 네, 예, 초반에 론조볼 없는 상황에서 드라기치가 그치. 어떤, 베테랑으로서 경기 운영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고, 뭐 이런 어, 부분들이 있었는데, 드라기치는 말년에 그냥 고생하는 거죠, 뭐, 지금. 그러게요. 안 그래도 댈러스 팬들이 드라기치를 왜 안 데리고 왔나. 이런 음,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본 게 있는데, 시카고는 이거 음, 지금 동부 전력들도 만만치가 않은 팀들이 위쪽에 있는 팀들 읊어드리면 토론토, 인디애나, 애틀랜타, 마이애미, 뉴욕. 뉴욕이 음. 최근에 막 미친 듯이 잘하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뉴욕까지도 강팀으로 좀 인정을 해본다면 시카고도 플레인 토너먼트도 못 갈 가능성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물론 예. 토론토가 미끄러지기를 기대를 해야겠지. 뭐 잠시 순위 변동 얘기할 때 하겠지만 아, 글쎄요. 시카고. 아니, 뭐 어떻게 저는 보세요? 플레이 토너먼트 갈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인디애나는 계속 일단 떨어질 거라고 보고 별 기대가 인디애나 없으니까. 그래요? 인디애나 괜찮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굉장히 안 좋아요. 아 요즘엔 네. 안 좋지. 요즘엔 안 좋지. 요즘에 굉장히 안 좋고 한계가 좀 네. 드러난 느낌이고 음, 저는 원래 제자리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음, 그러니까 물론 유망주들이 그 잘해주는 건 있지만은 어쨌든 전력상의 한계가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 있죠, 있죠, 네. 예. 근데 제 관건은 그거죠. 밑에 있는 워싱턴, 올랜도 이 팀들이 시카고를 위해서 깔아주느냐 안 아니 이게 깔아주느냐. 워싱턴은 그냥 망한 예. 거 아닌가요? 10연패인데? 예. 그렇죠. 워싱턴은 망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올랜도가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그래, 있어요. 요즘 그래. 경기를 보면. 지금 지금 승수가 11승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시카고가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아니, 근데 지금 현재 수준의 경기력으로는 제가 봤을 땐 올라가도 뭐 플레이 토너먼트권 정도지, 뭐 시카고가 인상적으로 뭔가 그 위에 위닝 팀들을 잡아내고 에이, 뭔가 폭발력 절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데로자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아유, 음, 참, 왜 이렇게, 그래요. 그냥, 시카고도 어느 정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팀인데, 음, 이거 상당히 지금 좀 걱정스럽고요. 이거, 지난번에 이제 동환 씨하고 만바랑 같이 했던 순위 예측표를 한번 보면요. 이거 보면 답이 딱 나오지. 우리가 시카고를 어느 정도로 예상했나. 동환 씨가 8위, 음, 제가 9위 예상, 아, 만바가 9위 예상. 어쨌거나 그거보다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음, 엄청 잘할 거라고는 안 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라고 봤는데, 그치.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카고 팬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데, 오늘 저 안 그래도 또 이제 운동하면서 라스트 댄스를 또 봤는데, 음, 그때 영광을 도대체 언제 찾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위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버저비터 할 때도 순위표가 참 재밌었어요. 이게 우리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던 상황에서 순위표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막 엄청 길어지는 거야. 음, 하지만 오늘은 시간적인 제약에 대한 부분을 좀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네. 또 마음껏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좋습니다. 이때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와. 그치, 그쵸. 그치. 그쵸. 썰 좀 자, 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서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1위, 멤피스 그리즐리스. 이 영향이 음, 있죠. 뭐 잠시 또 얘기하겠지만 어쨌거나 자모란트가 지금 MVP를 해서 4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렇죠. 많이 올랐어. 아주 많이 올랐어. 그리고 2위, 덴버. 음, 자, 멤피스 얘기를 저 동안 쓸 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멤피스의 그러니까 딜런 브룩스죠. 음, 나 그렇죠. 디포이의 이름 올려줘. 나 음, 수비 개 잘해. 음. 수비 졸라 잘하는 것 같아, 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멤피스가 데스먼드 베인이 없어요. 그렇지. 데스몬드 베인이 제가 MIP로 꼽았던 선수란 말이에요. 네. 진짜로, 그리고 개막 초반에 퍼포먼스는 MIP급이었어요. 진짜 그래. 잘했어요. 너무 예. 잘했어.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단순히 뭐 모란트가 뭐 에이스 역할하고 베인이 받아먹는 걸로 그렇게 잘한 게 아니라 음, 음, 그냥 이 선수는 이제 볼핸들링 기반의 어떤 득점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괴물 맞아요. 같은 음, 활약이었고 뭐 수비야 뭐 원래 검증이 된 선수고. 근데 음, 음. 데스먼드 베인이 빠져버리면서 되게 좀 이거 윙 쪽에 안 그래도 지금 전력 누수가 있는데 이거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딜런 브룩스가 수비로 그냥 상대를 꽁꽁 쌈 싸먹어 버리니까 그치.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아니, 수비를 잘한다는 건 이제 플레이오프 때 수비 커리 막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분들이 얘가 수비를 잘하긴 잘하는구나라고 음. 했었는데 공격은 드럽게 못해졌는데 수비를 이렇게 잘해버리니까 진짜 1인 몫을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은 딱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지금은 안 그런데 마커스 스마트가 그 보스턴 아, 팬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샀을 예, 때 그게 예, 있거든요. 예. 왜 네가 들어가 던져?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자꾸 과감하게 어, 지가 자꾸 공격을 그렇지. 하려고.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딜런 브룩스는 진짜 네. 공격할 때, 예. 어, 왜 저렇게 무리하는 거지? 되지도 않은 샷 셀렉션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예. 터지면 진짜 막 20점 이상 무조건 들어가고 이런 거 있는데, 네.
그리고 공격 코트에서는 좀 그런 샷 셀렉션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스가 베테랑이다 보니까 근데 또 수비 코트에서 워낙 잘해주고 이러니까 동료들이 신뢰도 좀 해주는 것 같고 음,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공격 코트는 좀 논란이 좀 있는 여전히 뭐 이런 부분도 네. 좀 있지만은 수비에서는 진짜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자렌 잭슨 주니어가 복귀를 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시즌 데뷔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아, 진짜 이 선수 블록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번 시즌에. 진짜 잘 찍어요. 예. 예, 최근에 한 경기 8개 찍기도 했죠. 예, 음, 1쿼터에 음, 4개 하고, 예,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 자렌 잭슨 주니어가 그렇게 림보 다 해주고, 딜런 브룩스가 외곽에서 잡아 먹어버리고, 음. 자모란트가 그냥 페인트전 어택 해버리고 이러니까, 아, 멤피스가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예. 그러게. 자모란트가 어쨌거나 슈팅 좀 갖췄으면 좋겠다. 플레이오프 때 음, 또, 자모란트는 또 막아낼 방법이 생긴 선수이기 때문에.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 덴버인데 지금 이제 서부 같은 경우도 순위가 아주 그냥 촘촘합니다. 이거 순위 음,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음, 3위 피닉스 선즈. 뭐 음. 선즈는 지금 정규 시즌에 그렇게 힘을 쓰는 듯한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최근에 사실 부상자가 많았어요. 데빈 네. 부커가 부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1위를 달리고 있었어 음, 최근까지. 음, 얼마 음. 전까지 한 2주 전까지 1위였다가 그쵸. 그 이후에 데빈 부커 부상 그리고 뭐 크리스 폴도 좀 이제 여전히 부상 이후라서 뭐 컨디션이 안 좋고 디안드레 에이튼 빠지고 막 이러면서 미칼 갑자기 브리지스도 부상이 예. 있었죠. 그렇죠. 미칼 브리지스도 과신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주축들이 다 다쳐버리니까 사실 음,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예. 음. 그러면서 피닉스답지 않게 엄청나게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최근엔 다시 조금씩 이제 경기력이 정상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이 팀도 어쨌거나 원정 승수를 좀 많이 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뉴올리언스가 참 흥미롭습니다. 아유, 뉴올리언스가 웬일로 1등을 찍었다가 금세 음. 쭉 미끄러지면 4연패. 예. 예, 아, 오늘 진짜. 아주 그냥 자이언이 음. 그냥 와, 주루 할러데이한테 씹어 삼켜지더라고요. 아, 주루는 진짜 그러니까요. 미친놈이야, 진짜.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뉴올리언스가 잘 나갈 때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피닉스와의 홈 2연전 다 잡아냈고 그때 뭐 아, 자이언 맞아요. 윌리엄슨 예. 덩크 불문율 뭐 이거 어쩌고 아, 말 많았는데 또 윌리엄슨 엄청 잘하고 그랬는데 유타 원정 2연전에서 다 지고 피닉스 원정 지고 오늘 미러키한테 뭐 자이언 윌리엄슨이 완전 꽁꽁 막히면서 졌는데 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실 저는 뉴올리언스는 진짜 무서운 팀이라고 생각해요. 음, 솔직히. 음, 지금 음. 연패에 좀 빠지긴 했지만은 이 팀은 사실은 이 팀이야말로 백관에 도전할 수 있는 포텐셜이 가장 충만한 팀이라는 생각이 아니, 들거든요. 저는 저 아까 기본적으로. 덴버 얘기했잖아요. 덴버는 우승 못해요. 근데 뉴올리언스는 우승할 수 있어요. 아, 봉호 씨 보기에도 네. 예. 그 정도니까 봉호 씨가 생각하기에도 저도 음, 마찬가지거든요. 생각하는 게. 자, 근데 그러니까 오늘 자이언 윌리엄슨 막히는 걸 보자고요. 네. 그리고 접전승부에서 유타나 뭐 이런 팀한테 지거나 뭐 대패당하는 거 보면은 브랜든 잉그램은 진짜 필요합니다. 뭐 이제 그렇지. 윌리엄스 맞아요. 한창 날아다닐 때 예. 뉴올리언스는 동선 정리해야 된다. 자이언 윌리엄슨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음. 자이언 윌리엄슨 대단한 거 알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MVP를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네. 자이언 윌리엄슨 닮기도 해가지고 자이언 윌리엄슨 더 네. 네. 좋아해요. 좋아해, 좋아해. 예, 닮 알지. 예, 어. 근데 뉴올리언스라는 팀이 단기전에서 어떤 이제 상대 집중 견제, 에이스급들에 대한 자이언 윌리엄슨에 대한 집중 견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뚫어내고 가려면은 미드레인지 게임을 장착하고 있는 클러치 타임에서 퍼포먼스를 훨씬 잘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든 잉그램이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요. 자이언 윌리엄슨 맞아요. 개인의 어떤 득점이 한 20점 초반대로 줄고 뭐 이런 게 좀 아무래도 동선이 겹치니까 볼 서열을 나눠야 되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런 게 있어도 뉴올리언스가 우승팀이 되려면 저는 브랜든 잉그램을 무조건 데리고 맥컬럼, 잉그램, 자이언 빅3로 가야지. 인정. 그냥 자이언 잘하는데 뭐 이러면서 잉그램 판다? 음, 뉴올리언스는 그때부터 우승 후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자이언 기량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음, 음. 스타일상 한계가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맥컬럼 혼자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맥컬럼에게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기에는. 맥컬럼이 그러니까. 농구 너무너무 잘하고, 음. 사실 뉴올리언스가 지금 보면 다이슨 다니엘스, 이 8순위 루키, 아, 진짜 엄청 잘하거든요, 요즘에. 잘하더라. 예, 그리고 트레이 머피, 아, 뉴올리언스 팬들에게 어. 지금 복덩입니다. 지금 윙에서 그래.
허브 존스도 원래 있는데 지금 이 선수도 부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네, 네. 뉴올리언스가 윙에서 공백이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음. 뉴올리언스는 지금 완전 화수분 농구를 하는데 오늘 그래도 발렌슈나스도 너무 잘하더라. 씨. 발렌시아스 잘해요, 심지어. 네, 예. 근데 우승하려면 잉그램이 있어야 돼요. 인정. 무조건 잉그램이 있어야 돼요. 잉그램이 활용 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 이제 듀란트의 살짝 하위 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음. 잉그램 뭐 있어. 그 눈 풀리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미드레인지 게임을 진짜 듀란트랑 거의 흡사하게 하는 선수여서, 지금 미드레인지 게임 놓고 보면 지금 예. 듀란트, 데빈 부커 다음이 잉그램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는. 예, 그 정도로 진짜 잘합니다. 그러니까 동환 예. 씨 말대로 진짜 플레이오프 가면은 그러니까 미드레인지 진짜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예. 피닉스가 잘하는 것도 크리스 폴이 또 그걸 또 워낙 잘해주고 또 데빈 부커가 그걸 잘해주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음, 때 또 이게 참 잘해주는 건데 아무튼 음, 그렇고요. 자, 동환 씨가 지금 또 아주 열심히 중계하고 있는 LA 클리퍼스가 어쨌거나 지금 음, 조용하게 좀 전 조용하다고 음, 생각해요. 카와이 레너드랑 음, 어쨌거나 폴 조지가 복귀를 했는데 근데 음, 이게 신기한 게 난 그 두 사람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해야 하는데 어쨌거나 18승 14패 음. 5위예요. 그러니까 이 팀은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좋아요. 수비력이 음, 좋고 또 하나는 그 시즌 초반에 클리퍼스가 좀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니콜라 바툼이 5번으로 뛰는 스몰 라인업이 생산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예. 음, 그래서 주바치가 진짜 많이 뛰었고 그런 잘했지. 예, 되게 잘했고 근데 음, 최근에 또 그러다가 뭐 과부하가 왔는지 음, 부상당했고 음, 근데 주바치 백업은 없고 막 이런 딜레마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주바치가 또 부상으로 나가 있지만 최근 클리퍼스가 좋은 건 일단은 바툼이 5번으로 뛰는 혹은 마커스 모리스가 5번으로 뛰는 스몰 네. 라인업이 생산력이 다시 돌아왔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수 카와이 레너드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최근에 경기력이 확 아, 살아났습니다. 그렇긴 몸 상태가 하더라고요. 진짜 네. 눈에 띄게 좋아진 게 느껴져요. 음, 그래서 클리퍼스는 지금 사실 뭐 이 팀이 뭐 뉴올리언스, 피닉스, 멤피스 다 제치고 1위 갈 거야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 음. 충분히 탑4 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계속 경쟁권에 있을 것 같아요. 이 예. 팀도 우승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럼요. 원래는 뭐 네. 저희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지만, 음, 막상 뚜껑을 까보니, 또 부상이야. 부상이 또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베테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고, 음, 음, 공격에서 약간 뭐 따로 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게 좀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클리퍼스는 뭐 이대로 가면은, 탑4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전력이다, 여전히. 뭐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이제 6위가 세크라멘토 킹스. 음. 뭐,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7위가 의외일 수도 있어요.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저스가 17승 14패로 지금 7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동환 씨가 네. 아주 기대했던, 그 앰퍼니 사이먼스 잘할 때마다 제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그 릴라드가 부상당하고 빠지는 동안에 되게 부진하다가 음, 릴라드 돌아오고 나서 쭉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제라미 그랜트의 아, 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 있었고 뭐 오늘 지금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한테 버저비터 맞고 지긴 했지만 네. 포틀랜드는 오늘 지기 전에 다섯 경기에서 4승 그리고 8경기에서 6승이었어요. 네, 음, 릴라드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포틀랜드는 지금 좀 꽤 믿음직한 카드라고 봅니다. 지금 서부 순위 싸움 경쟁에서. 네, 그러게요. 전 개인적으로 릴라드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잘해주지 않을까 싶고, 어쨌거나 뭐, 앰퍼니 사이먼스 3점 슛에서는 좀, 그 나이 때 아, 못지않은 아주 대단한 기록을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음, 릴라드도 그렇고, 사이먼스도 그렇고, 딥스리가 너무 무섭고, 음, 그러니까 릴라드가 저는 좀 혼자 안 해도 돼요. 사실 네, 공격에서. 네, 네, 네. 사이먼스랑 제라미 그랜트가 워낙 음, 많이 도움을 주고, 그리고 사실 빅맨들과의 호흡도 좋아요. 뭐, 너키치나 드류 뱅크스 이런 자들도 스크린 세팅도 너무 잘해주고, 음, 윙 쪽에서 지금 이제 뭐 트렌드 와포드나 아니면 조시 하트, 저스티스 윈슬로우 이런 자원들이 또 나와서 에너지 레벨을 높게 또 세컨 유닛 구성해주고, 포틀랜드가 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제가 그렇죠. 되게 탄탄해 보여요. 그러니까, 음, 화려하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탄탄하고, 누구한테도 쉽게 안 질 것 같은 팀입니다. 제 음, 느낌에. 음. 네. 자, 그리고 이 얘기 한번 해보죠. 미네소타 팀볼브스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16승 15패 8인데,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타운스 빠지고, 고베어 없으니까 이 투빅이 이거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현지에서도 야, 아니다. 이거 둘은 조합이 좋다 했는데 지금 둘이 빠지니까 더 잘해요. 음, 저희가 미네스타 한번 다루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제가 루디 고베어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고베어는 이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예. 근데 수비만 기대해라. 아니요, 수피도. 오, 저는 수비도. 저는 도대체 이제 일단은 솔직히 이번 시즌만 보면은 그러니까 고베어 이때까지 퍼포먼스를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네, 네. 고베어가 공략당하는 거 보면은 아니 그렇게 압도적인 올해 수비수 후보가 어떻게 됐었지? 어떻게 음, 수비상을 휩쓸었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참 NBA가 무서운 무대라는 게 사실은 고베어 정도의 높이와 그런 페인트전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웬만한 레벨의 어떤 선수가 음, 아니고서는 무서워서 뒷걸음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NBA 레벨의 이 플레이어들, 공격수들은 고베어가 가진 그 작은 약점들, 기동성의 약점들, 반응 속도의 약점들,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공략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유타에서 좀 이슈가 있었을 때, 유타 앞선이 수비가 문제지 고베어가 문제가 아니다. 음, 예.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때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네. 예. 그러니까 고베어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NBA 선수들이 고베어를 너무 잘 공략해요. 그래. 스위치는 절대 안 되고요. 네, 고베어가 잠깐만 페인트 존을 비워도 안 돼요. 근데 NBA는 수비수 3초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고베어의 림 프로텍팅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좀 쫀쫀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는 이상 되게 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 같고, 오히려 음, 저는 단점이 좀 부각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예, 그러게요. 거기에다가 그렇다고 미네스타가 수비를 잘 하는 팀이냐. 음, 저는 미네스타야말로 진짜 길거리 농구 선수 다 모아놓은 팀 같아요, 진짜로. 음, 제가 진짜 죄송한데, 미네스타 면 죄송한데, 지금도 뭐 잘하고 있지만, 저는 앤서니 에드워즈, 칼 앤서니 타운스, 디안젤로 러셀, 저는 셋 중에 둘 포기하고 뭐 아무나 한 명 일단 잡고 그냥 한 아, 판 짜야 된다고 봅니다. 미네스타별로 사실 좀 다른 팀들을 묻혀서 그렇지 저는 이 팀은 진짜 근데 또 고베어 사온다고 픽을 너무 많이 팔아서 그렇지. 근데 진짜 미네스타는 너무 모래알 팀이라 아, 그러니까 개개인이 가진 능력들이 좋은데 이거를 시너지를 하나도 못 내요 이 팀은. 예, 모래알, 모래알. 진짜 진짜 모래알 팀이고 저는 음, 지금 뭐 성적 좀 좋아졌다고 해서 기대가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마 계속 이럴 거. 이 정도에 계속 머물 거라고 봐요. 이게 뭐 선수 개개인의 문제도 있고 크리스 핀치 감독의 역량 문제도 저는 있는 것 같고 네. 그냥 다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는 그냥 이렇게 할 것 같고 포틀랜드랑 저는 비슷한 순위에 있지만 저는 좀 결이 다르다고 봐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하긴 해. 그렇다고 감독 자르기에도 어쨌거나 5할의 승률을 음, 챙겨가고 있는 팀이긴 해가지고. 그리고 음, 공교롭게도 그 아래 있는 팀이 이제 아주 그냥 장사에 성공한 유타 재즈입니다. 왜 자꾸 이기고 있지? 음. 17승 16패로 9위를 마크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더 내려가겠죠? 네, 그도 최근에는 뭐 연패가 엄청 길어지진 않는데 음, 슬금슬금 내려가더라고요. 뭐 이제 그치. 섹스턴도 빠졌고 지금 부상자가 좀 나오는 상황에서 마케넌도 한 번씩 빠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 팀은 어쨌든 공격은 진짜 무서운데 수비가 워낙 불안한 팀이라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유타는 그러니까 확 미끄러진다기보다는 야금야금 그냥 밑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음, 분위기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10위가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오늘 아주 제이슨 키드랑 돈치치랑 같이 퇴장 당하는데 네. 아주 참 흥미로운 장면. 그럼 어떻게 이겨? 절대 못 이기지. 그쵸. 네. 댈러스는 돈치치 없으면 진짜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돈치치 없으면 이 팀은 음, 안 돼요. 돈치치 있어도 힘든데. 그렇죠. 뭐, 최근에 캔버커가 뭐 되게 잘해줬고, 음, 들어와서 잘해줬고, 스펜서 디니디도 뭐 나름 부전하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 살아나고, 레지 블록도 약간 음, 반등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리고 뭐 조시 그린, 이 유망주, 윙자오, 뭐 이 네, 네, 선수도 네. 나름 잘해주는데, 음, 근데 뭐 막시 칼레버 부상당하면서 부상이지. 수비에서 예. 기대를 걸 수 있는 자원이 한 명 사라졌고 크리스찬 우드는 여전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돈치치 불쌍합니다. 여기야말로 진짜 영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쵸. 지금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저 이제 NBA 영상을 많이 보니까 네, 네, 알고리즘에 네. 돈치치 떠난다 막 이런 식의 영상이
그 해외 유튜버들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걔네도 이러면 떠난다. 걔네도 어그로 겁나 끄는구만. 네, 똑같아요, 똑같아. 다 세상 똑같네. 사는 사람 다 똑같은데, 아, 근데 지금처럼 댈러스가 전력을 이 정도로 꾸리면, 솔직히 돈치치 아마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댈러스가 덕노비츠키라는 선수가 20년 넘게 뛰었잖아요. 그래서, 돈치치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것도 사실 너무 돈치치한테 어. 미안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비츠키는 진짜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한 팀에서 뛰는 자체가 되게 흔하지 않잖아요. 어, 그리고 진짜 우승 반지가 너무너무 고달플 때, 그때 마침 우승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그렇지. 스타로 너무 멋지게 남은 케이스고, 네. 돈치치 너무 어린 선수인데, 이 선수 스페인에서는 늘 위너였어요. 어린 나이에. 음, 항상 음, 우승하고, 최연소 기록 다 갈아치우고, 근데 지금 음, 댈러스 보세요. 예, 지난 시즌 뭐 서부 결승 갔다고 하지만, 예, 어쨌든 전력이 뭐 사실 서부 결승 갈 전력이 아니었잖아요, 냉정하게. 그렇지. 돈치치가 혼자 다 캐리한 건데, 네, 이번 네. 시즌은 거기까지 캐리도 못할 전력이에요, 지금 댈러스는. 음, 음. 예, 댈러스 팬분들 죄송하지만, 자, 이거 마크 큐반이 뭐 안 해놓으면, 큐반 은근히 구단 운영 못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크 솔직히 큐반이 노비츠키 우승도 얻어 걸린 거야, 내가 볼 때. 물론 영입을 잘해서 한 거긴 한데. 그쵸. 그때 뭐 열심히 네, 하긴 했는데, 네. 자, 마크 큐반 영입 움직임 실패 사례,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 지명. 결국에는 먼저 아, 대실패죠. 그쵸. 예. 그때 뭐 저도 기대를 했었지만. 자, 두 네. 번째, 세스 커리를 조시 리차드슨 받고 팔았다. 망했지.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젤론 브런스 결국 못 잡았죠. 예, 예, 예. 예. 크리스찬우도 영입했는데, 뭐, 우드는 기대치가 좀 있는 선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경기력이 안 좋죠. 자벨 맥키 영입 대실패입니다. 예. 지금, 마크 큐반 갓단주? 예, 최고의 구단주? 저는 그 이미지 이제는 좀 냉정하게 볼 때라고 봐요. 뭐, 구단 처음 인수했을 때는 막 투자도 많이 하고 인프라 많이 개선해주고 잘 음, 해줬고 뭐 그거 당연히 대단한 건데 최근 몇 년의 댈러스의 행보는 그렇게 운영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냉정하게 봤을 때. 좋습니다. 아유, 음, 참, 이 순위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다음 팀은 음, 바로, 이제 플레인 토너먼트 밖에 있는 팀들입니다.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근데 또 음. 악재가 들어온 게 이제 커리가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홈에선 12승 2패 상당히 강한데 바깥만 나가면 그냥 집니다. 3승 14패. 그쵸. 예. 예. 뭐, 최근에, 뭐, 이기긴 했죠. 토론토 원정이었나요? 그 경기 아, 정말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치. 근데 뭐, 사실 지금 토론토가 지금 엉망이기 때문에, 이거 인정.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것 같고, 네. 토론토 원정 승리 포함해도 3승 14패고, 음, 이 경기 전까지, 이 경기 포함해도 지금 시점에서도 원정 승률 리그 전체 꼴찌예요. 음, 예. 그러니까 원정 가면 그냥 엉망이 된다는 거고, 지금 커리가 그치. 어깨 부상으로 빠져나가니까, 뭐 안 그래도 주전 의존도가 높았는데 지금 더 불안하죠. 네. 예. 와, 진짜 일단, 원정 승률 리그 꼴찌네? 예, 맞아요. 리그 어, 꼴찌예요. 어, 지금 계속 유지 중,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유지 중인데, 오, 일단은, 뭐부터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위긴스가 빠진 거, 뭐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네. 사실 초반에 정말 엉망이었던 벤치 이슈를 나름 디, 코칭 스태프가 홈 일정 많을 때 수습을 나름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디빈첸조리가 그나마 낫더만. 네, 디빈첸조 돌아오고 그리고 벤치 세컨 유닛 가동 뭐랄까 로테이션을 좀 변화를 음, 주고 음, 제임스 음. 와이즈만 지리그로 내려보내면서 좀 변화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조정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굉장히 좀 불안해지는 모습인데 네. 일단 이거는 골든스테이트 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조던 풀이 지난 시즌 완수였는데 이번 시즌에 미운 오리 새끼가 됐어요. 진짜. 예. 네. 인정.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턴오버들과 이런 것들이 진짜 골든스테이트 팬들 진짜 뒷목 잡게 발목도 잡고 근데 뒷목도 잡게 만들고 나는 얘가 이상한 게요. 주전 나오면 그렇게 잘하는데 벤치에서만 나오면 더럽게 못해. 그러니까요. 이게 시위하는 뭐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근데 뭐 실제로 그렇진 않겠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수는 막상 경기에 뛰면은 경기 전에 워밍업을 하고 바로 음, 선발로 음. 투입되는 것과 잠깐 벤치에 앉아서 몸이 다 식었다가 들어가는 것과 그쵸. 네.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몸 상태가. 음, 음, 음.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실 뭐가 진짜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던 풀의 지금 플레이는 굉장히 불안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음. 예, 그래서 조던 풀에 대해서도 좀 골리스 팬분들이 좀,
약간 뭔가 냉정해지는 시즌이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아, 돈 많이 줬는데. 그리고 제임스 와이즈먼은 제가 지난 시즌까지는 지켜보자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 시즌, 그리고 최근에 그 뛰는 경기들, G리그 갔다가 돌아와서 뛰는 경기들 보면서 약간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골드스테이트는 빨리 와이즈먼을 지금이라도 네. 트레이드해서 어, 남은 이제 컷함그가 우승 도전할 수 있는 남은 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베테랑 혹은 알찬 선수를 영입하는 게 맞다. 예, 아주 공감하고요. 그리고 와이즈먼 지금 팔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팔면은 그래도 뭔가 값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해가 더 지나면은 나이도 차고 이제 값이 진짜 엄청 떨어질 것 같아서 음, 골드스테이트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음, 라멜로버를 안 뽑은 선수잖아요. 네. 굉장히 뼈 아플 텐데, 근데 와이즈먼은 뭐가 문제냐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몸이 프레임은 큰데 힘은 세지 않아요. 그래서 음, 박스아웃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실 리바운드를 캐번 누니가 훨씬 잘합니다. 박스아웃이나 이런 거 안정감이. 그러니까 스크린도 그렇고. 스크린도 세팅도 네, 불안하고, 네. 그리고 수비 시에 뭐 스피드나 민첩성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빅맨으로서 보드 장악, 림 음, 프로텍팅, 예,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서 공격의 어떤 흐름을 살려주는 것, 이거 음, 아무것도 안 돼요. 캐번 음. 누니가 지금 와이즈먼보다 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말인데 몇 아이, 배는 좋은 그럼요. 선수, 몇 배는 좋은 선수예요. 저는 캐번 누니가 진짜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농구를 음, 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자 골드스테이트가 그런 와이즈만에게 뭔가 전폭적으로 그래 너 그거 약한 거 알아. 하지만 계속 음, 뛰면서 실력을 늘려봐 경험도 쌓으면서 이럴 수 있는 입장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골드스테이트는 와이즈만을 위해서 컷함거에 남은 그 프라임 타임을 소진할 수 있는 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네, 그러면은 와이즈먼을 과감하게 좀 포기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와이즈먼이 벤치에서 나와서 20분 동안 뭐 나름 자기 역할 해주고 이런 거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치. 지금은 이제는 골드스테이트가 뭔가 결단을 내릴 타이밍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위는 레이커스고요. 레이커스는 이제 뭐 원정 음, 떠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오클라호마 음, 시티가 13승 18패 음,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도 참 도깨비 같은 팀이죠. 이제 특이한 거 딱 잡아내고 네. 딱 이 질 때 팀은 보면 네. 네, 그냥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 진짜 잘한다. 아, 걔 찐이야. 진짜 찐이야. 진짜 잘한다. 네. 클리퍼스가 그렇게 내주기 싫어했던 거를 저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잘하나 싶었는데 와 음. 진짜 잘해.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리그 넘버 원 슈팅 가드 누구냐? 음. 사실은 데빈 부커예요. 데빈 부커. 너무 명백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넘버 투는 누구냐? 이번 시즌 한정 저는 샤이 기처스 알렉산더 같아요. 샤이 음. 기처스 알렉산더를 슈팅 가드로 본다면, 네. 그 정도로 샤이 기처스 알렉산더는 너무 그냥 사기적이고, 그 가드가 이 자유투 뜯어내는 것도 그렇지만은 미드레인지와 페인트전 근방에서의 어떤 득점을 만들어내는 스킬, 네. 유연함, 센스 이런 게 지금 이 음. 선수는 NBA 거의 모든 가드 중에서도 거의 손에 꼽히는 수준이에요. 아니 템포 네. 조절을 기가 막히게 하더만. 아니, 농구 그냥 구단이에요, 진짜. 어, 네. 어. 진짜. 뭐, 샤이 기자스 안에서는 최근에 뭐, 그, 손흥민이라고 막 게시물 올리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 화제되기도 해서, 또, 네. 한국인이라면 샤이 기자스 안에서 응원하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농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다른 위닝팀에서 뛰었으면 지금 벌써 플레이오프 가서 뭐 야. 할 텐데, 약간, 오클라호마 시티 그래. 팬분들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선수가 빨리 뭔가 오클라호마 시티가 더 올라가든 음. 아니면 다른 팀에서 뛰든 빨리 위닝 팀에서 플레이오프에서 뛰는 걸 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너무너무 너무 잘합니다. 어느 피 뛸까 봐 걱정돼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좀 막 흘러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네,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아직 샤이니스타에서는 아직 그렇게 막 불만이 있지는 않다. 왜냐면 어쨌든 이 팀은 리빌딩 팀이고 채토 음. 코렌도 이번 시즌에 안 뛰고 이러니까. 네. 근데 이제 채 홈그래 안 뛰는 여파가 이번 시즌에 드러나는 게 페인트존 수비가 진짜 엉망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페인트존 보호가 전혀 안 되는데 자 다음 시즌에 첫 홈그랜 데뷔하고 혹시나 그 빅터 웬반냠까지 데려오면은 아마 이제 이 오클라호마 시티는 또 완전 다른 차원의 팀이 되겠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
샌안토니오 스퍼스, 뭐 웬바냐마 전선에 제대로 뛰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리그 최다 실점팀입니다. 뭐 이 팀도 부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부상이 많은데, 일부러 좀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 써면 좀 그런데, 약간의 네. 날롱 환자들도 좀, 아니, 인정합니다. 네. 부상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웬만하면 참고 뛰는 잔부상도 부상자 리스트에 올리고 아끼는 음. 거죠. 그러니까 제 나 본인한테 야코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안 뛰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 샌안토니오 보면 잭 콜린스도 되게 잘해주고 음. 칼리 존슨도 그 정도면 괜찮고 뭐 데빈 바셀 뭐 이런 선수를 잘해주고 있는데 데빈 바셀이래.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샌안토니오 슈팅 가드. 아, 예. 켈드 존슨이 아닌데? 갑자기 헷갈리네. 아무튼, 예, 네. 그 앞선 쪽에서 이제 좀 이제 잘해주는데, 음. 근데 사실 뭐 전력적으로 한계가 있고, 봉호 씨 말대로 수비에서 너무 좀, 뭐랄까요, 좀 불안해서 어쩔 수 음. 없는, 데빈 바셀 맞네요. 데빈 바셀. 데빈 마스 맞는데? 그래서 예, 예. 누구 얘기하는 거지? 했네. 지금 제가 약간 헷갈렸어요. 그 레이커스로 간 이제 선수랑 아, 헷갈렸습니다. 그 로니 예. 워커. 예, 약간 순간 아, 헷갈렸습니다. 아, 아. 예, 근데 아무튼, 예. 그러니까 데빈 바셀도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예, 근데 샌안토니오는 뭐, 사실 이번 시즌을 위닝 시즌으로 보낼 의도가 전혀 없는 애초에 팀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서야 뭐, 제자리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부 마지막 팀은 바로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이 팀 잘하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또 망가지기 시작하네요. 이 괜찮았잖아. 팀은 수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오, 수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피닉스랑 미러키를 연파할 때는 수비가 되게 예. 끈적지고 그렇게 됐다가, 또 이제 원래 수비력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참, 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스티븐 사일러스 감독의 아버지시죠. 폴 사일러스 전 감독을 최근에 타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음, 뭐 이제 음, 그런 이슈도 있어서 뭐 스티븐 사일러스 감독도 아직 좀 마음이 좀 뒤숭숭하실 것 같고, 뭐 음, 그런데 뭐 휴스턴은 제일런 그린은 좀 성장을 좀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기복이 좀 있는 것 같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는 시즌 초반에 진짜 엉망이었다가 오, 괜찮아졌어. 최근에 경기력 좀 올라왔고, 알프레드 생고는 이번 시즌에 기회 많이 받으면서 잘해주고 있지만 어, 수비에서 단점이 명확하고, 예. 케빈 포터 주니어는 뭐 그냥 늘 하던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휴스턴은 일단은 이번 시즌 탱킹하면서 제가 봤을 때 코칭 스태프에도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 아, 유망주 라인도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전 네. 솔직히 말해서 케빈 포터 주니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는 당연히 뭐 안고 가야 되는 자원이지만 이 윙 쪽에 뭔가 내실 음, 있는 좀 무서운 자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약간 애매한 3점 슈터들? 예, 음, 뭐 게리 매튜스나 이런 자원들만 있어서 조금은 좀 뭔가 현대농구에 맞는 타입의 네. 자원들을 롤 플레이어들 그리고 좀 믿음직한 유망주들을 더 수집하는 약간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좀 음,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아직 한계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명백한 동고 서전입니다. 음, 1위, 리그 전체 1위죠. 미러키 벅스. 음, 뭐, 잘해요. 수비도 워낙 좋고, 음, 조금 이제, 조금 미러키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될 때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전쯤, 일주일 요 사이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음, 재정비를 잘해 와가지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2위가 셀틱스가 갑자기 음, 연패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좋아요, 최근에. 보스턴이 최근 5경기 1승 4패일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당한 연패가 올랜도한테 당한 건데, 네. 그러니까 올랜도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아지긴 했는데, 홈에서 리그 1위였던 팀이 연패를 한다? 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경기 제이슨 테이텀 빠진 것도 감안을 음, 해야겠지만, 음, 그 보스턴이 최근에 안 좋은 건 확실해요. 서부 원정 음, 6연전 다녀오면서 경기력이 갑자기 확 떨어졌고, 뭐 그 기간에 아로포드가 뭐 이제 아이 출산 문제로 빠진 것도 좀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팀은 지금 사실 서부 원정 6연전 떠나기 전에는 공격 효율 지수 NBA 역대 1위를 찍고 있던 네, 팀이었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지금 공격력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뭐 이렇게 음, 되는데, 저는 약간 올게 왔다는 느낌이긴 해요, 사실은. 왜냐면, 음, 보스턴은 그럼 공격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했냐를 네. 봤을 때, 이 핸들러들의 돌파, 그리고 킥아웃 패스로 3점 공세, 이게 어마어마했어요.
3점 예. 성공률도 좋았어요, 이 팀. 네. 성공률도 좋았고 제가 알기로 3점 성공도 단일 시즌 거의 최고 수준이었을 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리블 돌파로 리머텍하고 밖에서 3점 퍼붓고 이 밸런스가 말도 안 되게 좋았고 여기에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워낙 원투펀치로 이제 중심을 잘 잡아주니까 그냥 진짜 무적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근데 심지어 벤치에서 브록도 나와가지고 또 개 잘해. 그렇죠. 브록턴이 또 벤치에서 그 역할을 또 보조적으로 해주고, 예, 그러니까 브록턴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음, 그리고 뭐 누구 빠지면 또 데릭 화이트가 해주고, 네. 예, 마커스 마트도 잘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공격이 무서운 팀이었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1월부터 미친 듯이 폭주할 때는 수비로 그냥 리그를 잡아먹어버린 음, 팀이라면, 이번 시즌에 사실 수비보다도 공격으로 리그를 쌈 싸먹은 팀이었는데, 근데 지금 공격이 이 캐치앤슛 3점, 스팟업 3점 효율이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이게 사이클을 탄 네.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공격에서 생산성이 이 전만큼 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음, 좀 불안한 것 같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아르포드가 홈 일정 시작되면서 돌아왔고 지금 로버트 윌리엄스도 돌아와서 출전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보스턴이 로버트 윌리엄스가 있을 때 가장 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또 어떤 수비력의 어떤 강화 네. 이런 것들이어서 보스턴이 좀 공격을 시즌 초반처럼 맹공을 하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공수 밸런스를 어느 정도 찾으면서 좀 올라가는 양상으로 갈 수도 있지 음, 않을까 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게요. 보스턴이야말로 진짜 올 시즌이 가장 우승을 하기에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 달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모르겠어요. 미러키랑 지금 보스턴이랑 붙으면, 모르겠어.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상하기 너무 저는 동부는 모르겠어요. 지금 솔직히 브루클린이나 필라델피아도 지금 무섭거든요.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죠. 네. 그렇죠. 자, 클리블랜드 이제 4연승 하면서 3위. 뭐, 클리블랜드 잘하는 거 다들 알고 계셨을 텐데, 진짜 동환 씨 음. 말씀대로입니다. 매치가 이렇게, 최근 10경기 9승 1패. 6연승을 지금 하고 있어. 감독 바뀐 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요. 자크본 감독이 너무 팀을 잘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첫 번째로는 뭘까 그러니까 퍼리미터 쪽에서의 어떤 에너지 레벨 높은 자원들 이런 자원들을 잘 섞었으면서 이 어떤 뭘까 그러니까 스위치 수비 기반의 수비가 일단 살아났어요. 음. 그러니까 니클렉슨이 최근에 나 수비수 뭐 후보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했는데 예. 저는 뭐 사실 수비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전혀 안 하지만 저도 그래요. 근데 최근 클렉스턴이 스위치 수비에서 보여준 수비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클렉스턴이 스위치 후에 상대 가드 포워드들을 거의 잡아먹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상대 오펜스를 효율을 낮추고 리바운드는 사실 클렉스턴 대신에 다른 자원들이 잡아먹고 네. 잡아가고 듀란트나 벤 시몬스가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오펜스에서도 파이브아웃 형태로 코트를 넓게 넓게 쓰면서 세스커리나 조에리스 같은 음, 자원들이 도움을 주면서 되게 스페이싱을 되게 잘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듀란트나 어빙이 중심 잘 잡아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공수 밸런스가 되게 좋아졌고 되게 이길 줄 아는 팀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 팀이. 음. 예. 그러게요. 동환 씨 그 기사 올린 대로 진짜 어빙도 막 최근에 살아나가지고 음. 어빙 진짜 악마의 재능이야. 공격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 듀란트나 어빙이나 네, 진짜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농구 진짜 그쵸. 이 생각밖에 맞아요. 안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5위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입니다. 필라델피아 왜 잘하는 거예요? 나 이거 진짜 궁금해. 필라델피아요? 네, 일단은 엔비드가 사기죠. 예, 음, 엔비드가 너무 잘해요. 엔비드가 시즌 초반에 발부상이 있었는데 올라왔어요. 예, 경기력이 음, 올라오고 통증이 사라지고 올라왔고 제임스 하든도 최근에 복귀를 했거든요. 하든이 돌아오면서 뭐 이제 퍼리미터 쪽에서의 어떤 공격 옵션 훨씬 안정감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전체적인 팀 디펜스 제가 시즌 초반에 되게 음, 불안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뭐 토바스 해리스도 잠깐 부상으로 빠지긴 했었지만 토바스 해리스도 경기력이 되게 좋아졌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타이레스 맥시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좀 꽤 기다려야 그치.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팀은 원래 이 정도 했어야 되는 팀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항상 시즌 전에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우승 후보에 가깝다. 그 그러니까요. 모습이 이제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위가
야, 이 팀도 희한합니다. 7연승. 음. 브런슨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뉴욕 닉스입니다. 지금 뉴욕의 7연승, 브루클린이 6연승이잖아요. 네, 네. NBA 역사상 이 두 팀이 이제 같이 6연승 이상 기록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시즌에.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되게 이례적인 어떤 걸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뉴욕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봉호 씨 말씀대로 제일런 브런슨이 너무 잘해요. 음, 브런슨에 대해서 저도 시즌 전에 좀 의심의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뭐 그러니까, 그 베럿, 금액에. 브런슨 베럿 랜들? 음, 그걸 뭐 하려고, 네, 미드3다. 음. 네. 빅3인 것 같습니다. 빅3까지는 아니고, 아, 빅3는 아니야. 왜냐면 아직 빅3는 랜들이 아니에요. 부족해. 네. 그리고 바렛도, 네. 아직 안 돼요. 네. 근데 이건 확실해요. 브런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수예요. 그건 그렇더라고. 이건 너무 확실해요. 브런슨은 자, 진짜 농구 잘합니다. 네. 벤블릿, 브런슨. 음. 벤블리 브런슨? 요즘은 브런슨이죠. 벤블릿은 오케이. 기복이 있잖아요. 예. 음, 예. 근데 뭐 벤블릿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음, 브런슨이 잘한다는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뉴욕의 경기를 보면은 확실히 느끼는 게 이 퀸튼 그라임스. 예, 뉴욕이 시즌 전부터 아낀다고 아, 했던 맞아요, 이 맞아요. 가드 자원인데 이 네. 선수도 농구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뉴욕이 되게 좋아진 게, 그러니까 랜들 브런슨 그리고 베런 모드 왼손잡이에 돌파 잘하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사실 한 명이라도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농구를 질질 끌고 비효율적으로 하면은 다 죽습니다. 음, 예, 다 죽는데 근데 다 좀 약간 서로 너 한 번 나 한 번을 하면서 그 와중에 오프 더 캐치라고 하죠. 다른 선수가 네. 드리블로 찢어놓고 받으면은 그거를 또 막 시간 끌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바로바로 공격으로 연결해주고 음, 약간 그런 공격의 유기성이 되게 많이 살아났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뭐 사실 탐피보드 체제에서 사실 수비야 늘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을 해주는 팀이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서 뉴욕이 좀 최근에 경기력이 확 살아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네.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 팀이 바로 마이애미 히트입니다. 마이애미 히트, 음. 버틀러 돌아오고 좀, 원래 그 강한 모습을 슬슬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마이애미는 솔직히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어, 이 팀은 지금 이번에 연승하기 전에는 그냥 완전 바닥치고 있었어요, 갑자기 또. 그렇죠. 네. 연패 엄청 하다가 지금 네.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이애미는 사실은 좀 믿음직한 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 팀이 사실 원래부터 점퍼 기복이 좀 심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력이 그냥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지금 뱀 아데바요는 공격 코트에서도 올스타 레벨 이상의 어떤 엘리트 빅맨으로 성장을 했다, 이번 시즌에. 네. 그러니까 오, 물론 요키치나 엔비드, 앤서 데이비스 같은 수준까지는 아직 아닌데, 네. 근데 이 선수도 요즘에 엘보우 터치나 쇼트 미드레인지에서 훅슛 이런 것들 진짜 잘 들어가요. 진짜 음, 성장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기에 이제 타일러 히로가 기복이 있지만 어쨌든 폭발력을 덮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뱀 아데바요가 있으니까 마이애미가 되게 고비가 계속 자꾸 생기는데도 버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 호크스. 이 팀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뭐 감독이랑 트레이 영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도 음, 흘러나오고 있는 팀이긴 한데 음, 해결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뭐 연승을 했는데 좀 더 음. 올라가야 될 팀이 아닌가 싶긴 한데 여기에 머물러 있네요. 네. 그래도 이 팀도 요즘에 그나마 좀 좋아진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이제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복귀하고 컨디션이 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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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서 네. 디존테 머레이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보그다노비치가 진짜 어마어마한 외곽 보여주면서 경기력이 살아났고 이 선수 반드시 언급을 해야 돼. 지금 존 콜린스가 오늘 복귀전을 치렀는데 그 전에 계속 못 뛰었거든요. 한동안. 음, 음, 결정했는데 그 기간에 이 AJ 그리핀 이 루키가 너무너무 음. 잘해요. 농구를. 농구 진짜 애, 잘하는 것 같아요. 애틀랜타 팬들이 칭찬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에다가 지난 시즌에 데뷔했던 포워드 제일런 존슨, AJ 네, 그리핀 이 두 명이 되게 안정적으로 포워드 라인을 네, 버텨주니까 존 콜린스 공백이 사실은 아주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에 뭐 트레이 형이 이슈가 있지만 그래도 뭐 이제 승부처에서 좀 지배력이 여전히 뭐 대단한 음, 선수고 워낙 농구를 잘하니까 뭐, 네, 그런 선수고 여기에 보고다는 위치가 또 한 스푼 못하고 오늘 디존테 머레이까지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애틀랜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력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 아까 뭐 얘기 잠깐 나누긴 했는데
현재 9위 아래로 좀 추락 떨어질 것 같다는 동아시 얘기가 음, 있었고요. 10위 이제 토론토 랩터스입니다. 6연패 시약함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음. 예,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이 팀도 희한한 게 원정만 나가면 져요. 네, 그렇죠. 원정 최악이죠, 뭐. 이 팀도 예. 원정이 굉장히 약하고, 그러니까 토론토는 최근에 사실 경기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팀의 무서운 점은 사실은 공격은 아니에요. 음, 예. 이 팀은 그 장신 6피트 8인치, 2m 3, 4cm 되는 포워드들이 무한 스위치하고, 그리고 트랩 수비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변형 지역 방어 섞어 쓰고 이러면서 상대 팀들을 그냥 되게 괴롭히는 어떤 그런 농구를 하는데, 음, 최근에 보면은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수비가 가지는 힘이 되게 약해지고 오히려 역으로 공략당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진 음,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골든스테이트전. 예, 닉 널스 음, 감독이 드레먼드 그린을 약간 버리듯이 하는 수비를 가지고 온 것 같았는데 드레먼드 그린에게 1쿼터에 13점인가요? 14점 네. 주고 막 그런 거.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지금 이 팀 오지 아누노비가 없잖아요. 네, 네, 오지 네. 아누노비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아누노비가 이번 시즌은 올해 수비수 뽑힐 만한 선수거든요. 수비 진짜 잘해요. 음, 아누노비가. 여기에 이 선수가 공격에서 비중도 되게 높아요, 이번 시즌은. 그러니까 네. 시약함이 없는 기간에 토론토가 나쁘지 않았던 게 사실은 아누노비 덕분이거든요. 예. 근데 아누노비가 빠지니까 시약함 와도 그냥 다 무너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토론토는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누노비가 좀 더 빨리 돌아와 줘야 될 텐데, 네, 좀 이 팀, 안타깝네요. 예. 그대로 가겠죠. 이 선수들 팔아먹거나 그러지 않겠죠. 지금 토론토를 바라보면서 군침을 뚝뚝 흘리고 있는 팀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토론토에 워낙 윙자들이 뎁스가 탄탄하니까, 예, 탐나는 매물들이 분명히 많은데, 근데 토론토는 모르겠네요. 한번 사실 달려야 될 때는 또 슈퍼스타 영입 과감하게 할 만한 팀인데, 지금 음, 사실 뭐 토론토 오겠다는 선수도 없고, 뭐 딱히 시장에 나온 뭐 최대어에 가까운 어떤 그런 선수도 없어서, 지금은 음. 오히려 이 상태에서 그냥 조직력 끌어올리면서 좀 경기력을 반등시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선수들을 너무 굴려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11위 뭐 시카고 불스에 대한 얘기 했고요. 10위 워싱턴 위저즈. 야, 이거 심각합니다. 10연패. 5할 승률을 자랑하던 팀인데 갑자기 쭉 미끄러집니다. 왜 이래요? 워싱턴이요? 예, 아니 아, 뭐 특히 딱히 부상당한 선수도 없잖아요. 아니 뭐 브래들리 빌이 최근에 좀 빠지긴 했었고 그랬는데 하치무라 윌이 뭐 안 나오는 없죠. 거. 예. 예. 근데 일단은 이 팀은 포르징기스도 이번 시즌 좀 잘해요. 음, 쿠즈마도 개인 기록은 좋은데 내실이 없어요. 예. 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각자 개인 기록을 보면 되게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경기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팀 디펜스가 되게 불안해요. 왔다 네. 갔다 해요. 그 중심에는 저는 포워드 라인이 있다고 봐요. 카이 음, 쿠즈마, 그리고 이제, 아니, 갑자기, 코리키 스파트. 코리키 음, 스파트나 데니 아브디아. 이 선수들이 애매해요, 되게. 음, 예, 그러니까 뭐 쿠즈마는 공격에서 득점이라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대농구에서 윙은 상대 어떤 이제 공수에서 상대를 잡아먹는 어떤 에너지 레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세 명 쿠즈마 수비 되게 못해요. 네. 그쵸. 그나마 이제 사이즈가 좋으니까 맨투맨 수비는 나쁘지 않은데, 음, 쿠즈마, 그리고 키스파트, 아브디아, 전부 다 수비에서 약점이다 보니까 매치업 헌팅도 많이 야, 당하고, 막, 나름 자기들끼리는 막 무한 스위치 하는데, 이거 뭐, 무한 스위치는 수비가 잘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게. 스위치하면서 스위치해서 당하니까, 약간 예, 일부러 서로 마크맨 바꿔보면서 수비 당하는, 그러니까 공격 안 털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게. 그렇다 보니까, 아부디아가 1라운드 9픽인데 지금 심각하네요. 아부디아는 공격 코트에서는 이번 시즌에 좀 포텐셜 드러내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수비에서 사실 NBA 레벨에서 뭔가 존재감이 있는 혹은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고 음, 음, 저는 그래서 하치무라 루이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하치무라 루이가 건강했으면 워싱턴이 지금보다 굉장히 안정적인 포워드 라인 운영이 됐을 것 같고 그러게. 가드는 쪽도 브래들리 빌도 그 말도 안 되는 대형 계약 맺어놓고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지금 예전 같은 네, 폭발력이 아니니까 그렇지. 지금 뭐 이 지금 부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뭐 행복 농구죠. 뭐 그냥 돈 받았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뭐 자, 그리고 다음 팀은 바로 올랜도 매직입니다. 올랜도 매직 동아 씨가 조금 괜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음, 도대체 조나단 아이작은 언제 오나요? 없어도 돼요, 알죠? 없어도 돼요? 없어도 잘해요. 없어도 이 팀은 잘할 수 있는 팀이고 아이작
없어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팀도 네, 되게 특이한 게 좀 공산당 농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팀이긴 한데, 네. 반케로 일단은 생각보다 괜찮고, 예. 반케로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격에서는 반케로와 이 프란츠 바그너가 바그너, 예. 메인 핸들러로서 공격을 장악을 해주고 있고, 농구를 너무 잘해요. 어린 선수 농구를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음, 상대가 스위치를 하든 뭐 다른 어떤 수비법을 가지고든 영리하게 워낙 농구를 잘하는 음, 선수들이라 진짜 되게 믿음직합니다. 이 두 선수가 네, 장신 어떤 핸들러로서 너무 역할을 잘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마켈 펄츠. 네. 네. 이 선수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마켈 펄츠. 음, 사실 1순위로 뽑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그렇죠. 선수 잘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들어와서 되게 베테랑으로서 안정감을 많이 주고 있고, 네, 핸들러로서 역할도 좋고, 어떤 수비나 어떤 공격 리바운드 어떤 생산, 이런 허스적인 부분에서 되게 팀 분위기를 많이 바꿔놓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 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올랜도는 지금도 100% 전력이 아니에요. 음, 네. 지금 게리 해리스 못 나오고 있죠. 제일런 석스도 못 나오고 있죠. 네, 여기 추마 OKK 이 선수도 윙에서 쏠쏠한 선수들 없죠. 웬델 카터 그렇지. 주니어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 이거는 네, 이 팀이 구축한 어떤 자원들의 어떤 뎁스가 상당히 괜찮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뛰고 있는 선수들의 어떤 능력이 상당하다. 예, 그리고, 일단 이 팀이 지금 보면은 볼볼도 뭐 이번 시즌 되게 잘해주고 있는데, 장신 자원들을 대거 코트에서는 빅 라인업으로 진짜 재미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모반바도 있고, 네, 모반바도 있고 백업으로 네, 나오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묘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진짜 상대팀 입장에서 진짜 상대 까다로운 음, 그런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팀 진짜 뭐 유망주의 전체 집단인 것 같아. 지금 음, 로스터 보고 있는데, 와, 희한하네요. 참 희한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석스나 코란서니가 네, 포텐셜이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잘한다? 이거는 어. 진짜 무서운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샬럿이 8승 23패. 음, 어우, 얘네 아무리 라멜로 볼이 나중에 천천히 늦게 돌아왔지만 음. 뭐 짜임새가 난 전혀 없어 보이던데요, 이 팀은? 일단은, 뭐, 샬럿 얘기할 때 빅맨 얘기하는 거 이제 너무 지겨운데, 지겹지. 골밑이 놀이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조엘 엠비드한테 최근에 53점 줬죠. 네,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한테 저희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40점, 27리바운드, 음, 15어시스트 음, 내줬죠. 메이슨 플럼리는 뭐 사실 뭐 저희가 얘기한 지 오래됐으니까 넘어가고, 플럼리가 쉴 때 나오는 닉 리차즈, 이 선수도 신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프레임도 얇아서 그냥 쭉쭉 음, 밀려요. 그러니까 이 네, 빅맨들한테 너무 페인트 존이 놀이터예요. 예. 여기에다가 지금 뭐 스티븐 클리퍼드 감독이 공개적으로 우리 선수들은 뭐 수비 마인드가 없다 뭐 이런 지적을 하는데 뭐 그렇지.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각자가 스탯은 잘 만드는데 뭔가 조직력이 거의 사라진.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클리퍼드 감독 탓하기에는 그냥 개개인 역량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 제가 봤을 때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그냥 이렇게 된 거 탱킹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솔직히 이길 수 있는 팀으로 보이진 않아요. 예, 그쵸. 음, 이 팀도 좀 장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뭐 테리 로지어도 계속 이름 얘기 올라오고 하니까 음, 네. 그렇고요. 뭐 꼴찌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아까 음.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시즌 순위 한번 쭉 돌아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요 얘기 때 좀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나온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마지막은 제가 네. 오늘 엄청 길게 했는 순위를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양이 줄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네, 그럴 처음 수밖에 없는 하잖아요. 게 네, 처음에서 그래요. 네, 지금 30개 팀을 다 훑었어요, 저희가. 웬만하면 다 훑었어. 이게 네, 저도 중간중간에 뛰어넘으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안 넘을 수가 없어서 제가 진행을 이렇게 네, 했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동환 씨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NBA 스쿨 MVP 레이스 1차 점검이잖아요. 네. 이거 뛰어넘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그렇죠. 그럼 저희가 MVP 레이스는 다음 주에 할까요, 보호 씨?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미 1시간 1시간 반. 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첫 방송으로서 음, 지금 30개 팀의 상황을 다 정리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네. 다음 주에 한번 MVP 레이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MVP 레이스 점검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밀고 싶은 MVP 후보 뭐 음, 한두 음. 명씩 꼽아서 또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의 새롭게 변경된 부분들, 안 그래도 뭐 댓글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거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고 끊어가지고 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또 이 긴 음, 영상 안쪽에 또 섹션을 또 달아드릴 거긴 할 거니까 여러분들 네. 필요한 내용 있으면 또 뛰어 넘어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음, 섹션 달아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시고, 저희가 뭐, 앞으로 계속, 이제 뭐, 1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예, 그렇죠. 이제 한 10일 좀 넘게 남았는데, 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 다들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음, 연말 또 뭐 아무래도 이런저런 자리 많으실 텐데 건강 음, 관리 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뭐, 업로드 되는 시간으로 치면은 일단 전 최대한 21일 새벽에 음, 올려드릴 건데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또 위쪽으로 음.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그렇죠. 예, 다들 음, 뭐, 눈 많이 오는데 진짜 조심하시고, 이번 주말에 또 크리스마스인데, 네, 다들 또 즐겁게 보내시고, 저도 즐겁게 보내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아씨 뒤에 있는 틀에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그러면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